안녕하세요. 벌써 2019년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고요. 6개월 정도 이제 방송을 한 지 6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얘기도 굉장히 심각했었고, 뭐 어쨌든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제 내년도는 미 대선이랑도 또 맞물려갖고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미중 무역 협상도 이제 또다시 진행될 부분도 많고, 뭐 이런, 어쨌든 올해보다도 조금 더 격렬할 수도 있고 변수가 더 많을 수도 있는 내년이고요. 2019년은 이렇게 이제 저물어 갑니다. 조금 있으면은 연말이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생에는 행운도 많이 필요한 법이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요. 자, 일부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제 현재 상황을 약간 좀 살펴본 다음에 2020년도에 뭐 어떤 일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는 정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모름지기 경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만 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과의 교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간단한 얘기지만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녀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해외에 수출해서 주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해외 경제 상황이 참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부동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만지는 곳이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수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곳이 또 부동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많이 폭등했죠, 서울 지역은.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이제 내년 어떻게 될 건지. 특히나 2019년도 이제 12월 16일 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왔는데, 과연 말 그대로 모든 게 해결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다른 풍선 효과는 어디 발생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는. 부동산이란 건 원래 나라 안에 있는 핵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흔들리게 되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화폐라는 것 자체가 종이를 찍으면 되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게 원래 그래요. 자본주의에서는 수많은 물건을 돈으로 교환시키는 시스템이라서 더 많은 인구가 있거나 더 많은 자본이 쌓여야 될 상황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화폐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제 이 화폐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거래를 할 때 없는 화폐를 내가 더 땡겨줄 수 있는 게 바로 신용이라는 건데요. 그 신용의 근간이 되는 거는 어디까지나 실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그 중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덩치가 큰 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고요.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땅은 유한하고 우리가 새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라는 곳이 한번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재건축 가능한 연령이 30년이 넘어야 되니까. 리모델링은 15년이고요. 그러면은 그 땅 하나가 30년 동안 다른 건축물을 모두 배제시키고 오직 그 건축물 하나만을 갖고 그 땅을 품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화폐는 계속 찍혀서 나올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께서 슈퍼 예산, 뭐 상계 신도시 개발 등등 얘기를 들으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무슨 말인지 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부동산이란 거는 아무리 화폐가 찍혀 나올지라도 그 땅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땅에 있는 건축물은 찍혀 나온 화폐 가치만큼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버티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 결국 신용이란 거는 화폐를 통해서 매개할 수 있는 수단을 창출해내는 거잖아요. 그걸 자기 능력 받기든 어디든. 능력이 안 되는 현금이라면 자산을 담보로 현금을 창출하면 될 일이고, 이걸 바로 이제 신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자산의 가장 핵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거고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흔들리게 되면 부동산을 믿고 대출을 발생시켜줬던 은행권이 힘들어지고요. 은행권이 힘들어지면 그 다음 말 안 해도 이제 모든 게 착착착착 연결되겠죠. 자, 이제 이게 부동산이라는 건데, 미국 경제를 바라볼 때도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거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나라를 볼지라도 부동산은 먼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위에 나머지 것들이 얹혀지는 것이, 부동산을 다 빼고 나서 나머지만 얘기하는 거는 곤란합니다. 우리도 내 몸이 있고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자신의 몸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은 모르겠으나 미국 경제가 좋다는 말을 바꿔서 말해보면은 미국의 내수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이, 특히나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명제 1번은 딱 하나 있죠. 이 명제는 그냥 언제나 딱 설정되어 있는 절대 명제예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는 소비다. 그러니까 소비가 잘 되면 경제가 좋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소비가 잘 되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소비가 잘 되는 조건을 생각해 봐야겠죠. 이제 그 시작점이란 게 바로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에 접근하고 회계 상황까지 알라고 그러면은 인과율적에서 이제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좀 피상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으로 몰려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경제란 이야기를 하는 모든 주체들은 부동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부동산에 대한 기초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고, 서로 간에 갖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근데 경제 얘기만 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안 듣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부동산은 매우 중요한 덩치예요, 내수의 회계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고 하기 때문에 미국 주택 상황을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을 거고, 이제 내년 정도, 내년에도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부동산이란 거는 주택을 한정해서 말하면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공급에는 장사 없습니다. 딱 이건 정해진 인과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택 시장으로 한정해 볼 때는 현재로서는 초과 수요 상태에 있어요. 수요가 더 많아요. 그래서 미국 주택 가격이나,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택 건설업자도 욕심을 좀 내겠잖아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출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쪽에 있어 갖고는 잘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불호를 다 떠나갔고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2008년도에 미국이 거의 박살난 게 부동산에서 박살났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잘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이제 국채에 다 걸려 있어요. 국채부터 시작해갖고. 자,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사상 최저잖아요. 3.5%. 그렇다면은 실업이 적으면 뭐 하겠어요? 뭐 월급을 받을 거잖아요. 일을, 소득을 얻고. 그러면 미국이란 게 연금 제도가 발달돼 있으니 필연적으로 이제 벌어서는 쓰게 돼 있는데, 특히나 이제 부동산에서도 자기 집이 아니면 월세로 많이 나가겠죠. 여기에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들어가 있고, 이 전세를 통한 개입 투자, 이제 월세를 통한 개입 투자, 이런 게 막 분기가 되면서 수많은 부동산 폭등으로 연결되고, 이제 부산의 이제 3구를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자마자 바로 이제 매덕이 폭등해버린 이런 이유들, 막 이런 것들이 어쨌든 내수에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소비가 굉장히 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주택이라는 것이 짱짱하게 돌아가나 보다. 공급을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은요, 국가가 하는 거 아니면은 공급할 이유를 가져야만이 민간 건설업자는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이유는 간단해요. 팔릴 것 같으니까. 왜 팔릴까요? 평생 살고 집 한 채가 남는 건데, 그게 몰기지잖아요. 자, 그러면 몰기지 금리도 좀 낮나 보다, 뭐 전체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몰기지 금리가 남은 건 이유 또 뭐지? 이렇게 해서 채권부터 국채, 증시, 부동산까지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달러의 강세도 결정되고, 이제 위안화 가치가 결정되고, 그래서 엔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엔캐리가 어떻게 되느냐부터 해서 가지고 전 세계가 막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수치할 수 없는 그 움직임의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썰물 때 뭐 낚시해봐야 되겠어요? 뭐 바닥에 물고기 놓는다. 밀물 때 어쨌든 뭐 낚시를 해야 잡힐 거고, 개를 잡으러 갈 거면은 썰물 때 잡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흐름이라는 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내년 초에 시작되면 또 다른 흐름이 되겠죠. 대선부터 다 들어와서. 그리고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관세를 몇 퍼센트 내리느냐, 이건 경제 주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 주체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치를 알고 경제를 알아야 돼요. 정치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면 경제의 채찍 효과로 팍 발산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 15일 날 원래 관세를 매기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1차 무역협정을 조건으로 유예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관세의 대상은 애플이란 말이에요. 아이폰 이런 거요. 이게 정치적 결정이거든요. 만약에 매겨진다면 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삼성은 무관세로 편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곤란해진 상황.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정치라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참 어렵죠, 경제라는 게. 그 다음 부동산은 한 개인의 생애 주기도 걸려있고 인생도 걸려있고 집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공공적 성격도 갖고 있고 담보의 성격도 갖고 있고 아무튼 이런 부동산도 존재하고 뭐 어쨌든 금리, 국채 뭐 다다다다 해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봐도 굉장히 복잡하네요, 경제라는 게. 그러니까 특정 분야만 잘 알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두루두루 원처럼 모두 다 흐름을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 주택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정말 위험해질 것 같으면 말을 미리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공급 상황은 뭐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수요가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이번에 있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이제 예전에도 시대는 공화당을 원한다라고 말했었던 기억이 나요. 시대는 공화당을 원한다. 뭐 옳고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 시대는 공화당을 원했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중요했던 거는 인프라 투자하겠다. 또 하나는 감세 안 하겠다. 인프라는 결국 안 됐죠. 앞으로도 될 확률이 적어요. 그 부분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감세안이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자사주 매입이란 걸 연결되면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강하게 이제 버티게 되고 상승하게 되는데요. 뭐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남용으로 된 거잖아요. 근데 답은 상당히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실업률이 너무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잘 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10월 달에, 이번에 10월 달에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좀 갑자기 올랐어요. 2년 만에 최고치로. 그래갖고 그때 뭐 상황이 좀 좋지 않나 그랬었는데 다시 이제 또 12월로 들어와 보니까 역시 소비 시즌하고 맞물리죠. 그러니까는 지금 상당히 줄어들어갔고요. 또 좋아요. 그러니까는 실업률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실업률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나머지들이 좀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탄핵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놓은 걸 말해볼게요. 먼저 USMCA 이 부분 수정안이 타결됐어요. USMCA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 중국과의 1차 무역협정이 체결 합의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알게 모르게 19일 날 연방정부 예산안 상원에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셧다운 위기도 좀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할 건 다 했어요. 어쨌든 탄핵이란 논의가 자기가 노출되면서도요. 뭐 현실적으로 상원에서 탄핵에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에 뭐 탄핵은 거의 이거 반대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의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는 어느 누구도 쉽게 폄하하기 어려운 건 또 분명해요. 다만 뭐 인권 문제, 뭐 인종에 관한 문제, 그 다음 외교적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갖고 호불호는 굉장히 갈리는 사람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가 주창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 부분 여기에 굉장히 동조한 세력이 있을 거고요.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미국적 가치에서 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흥미로운 결정이 이제 슈퍼 화요일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 이제 관찰거리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띈 거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USMC와 1차 무역협정문 체결에 대한 합의 부분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상황은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좀 내년 초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SMCA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자동차 산업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미국 농부들이 캐나다의 낙농업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중국 이외의 대안을 뚫어주는 곳이 USMCA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내년에 이제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은 복잡하면서도 단순하기도 하고 막 단순하면서 복잡하기도 그래요. 근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년 초부터 이제 서서히 집중하고 봐야 될 거는 미국 내의 유동성이 해외 시장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추적하는 지혜가 좀 필요할 듯 합니다. 민감한 부분이죠. 정확히 눈에 띄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 흐름이라는 거를 느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EU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있죠. 프랑스는 미국과 티격태격하죠. 왜냐하면 디지털세를 부과시켰으니까. 미국은 에어버스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자동차 관세는 좀 밀어나잖아요, 또. 여기에 또 독일이 가운데 존재하죠. 뭐 중국에 차를 팔아야 되는 독일, 5G 시장에서는 그래도 미안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독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얽혀지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상반기 쪽에서 이제 EU와 인도 쪽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손과 맞물려갖고 어느 시기일까? 이 시기를 정확히 추정하고 추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자, 아마 내년 초 정세가 대충 이렇게 될 것 같고 2019년 다들 건강하게 보내셨길 바라고요. 2020년에 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뵐 수 있으면 뵙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